상식, 공정, 원하청 이중구조, 노동자들도 반뿐이 못 받는 이중구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하다. 내 능력에 맞춰서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양극화와 이중구조. 많이 받는 사람은 엄청 많이, 적게 받는 사람은 엄청 적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희망이 있겠네. 여기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들께 호소하고 당사자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발전해야 되고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일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요. 내 재능과 나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요, 연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건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계신 수장이시죠? 이정식 장관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 네. 예. 자, 연초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 날씨만큼이나 네, 세계 경제 상황이나 우리 맞습니다. 사회의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쌀쌀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왕에 있는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예,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집결하고 예, 노사와 힘을 합쳐서 음.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늘어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요. 사실 장관님을 노동운동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노조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은 노사정에서 또 정부를 대변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뭐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좀 곤혹스럽고 힘든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예, 1차적으로 자기 조직 구성원인 노동자, 그렇죠.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도 생각하고 예. 현재 단기적인 지금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 운동이라면 조합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보고 시야를 넓혀서 하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보면 예.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부처 간의 협의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경제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참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옛날에 노동조합을 같이 했던 분들은 뭐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반드시 성공해달라고 그렇죠.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응원하시는 있습니다. 분들 많이 계시고 예. 노사정 뭐 이런 협의체 구성했을 때 사실 원만하게 잘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저희 뒤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관님. 어떤 사진들입니까? 사회적 대화 산 증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거는 사진이죠?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건데 예. 사회적 대화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사 공익이 예.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제 통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그때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동자 대표로 노동계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보고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쪽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그 노동부 산하에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 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ILO의 기본 협약을 비준하자라고 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 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이 의견을 모한 예. 그런 자리고요. 요거 옆에 것은 이제 일터가 예. 그 일하는 사람 친화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사발전재단이 이제 노동부하고 힘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한국노총에서도 오랜 기간 일을 하시고 지금은 또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비법 같은 거 있으신죠? 글쎄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예.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별로 아, 그래요? 갖지는 않았는데 아마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예. 내재화되고 체화돼서 아, 아마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면 예. 산에를 갑니다. 산. 예, 제가 그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청계산, 뭐 산신령이라고 와서 전에 청계산하고 관악산을 예. 자주 다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예. 이 공직에 와서는 시간을 못 내서 못 가는데 그렇죠. 제가 공직에 오기 전에는 시간 나는 대로 음. 산에를 가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예. 사람들하고도 하지만 옛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그게 독서 아니겠습니까? 아,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혜도 얻고 예. 그리고 그 부족한 것도 반성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진이 두 장이 딱 나왔는데 저는 책보다 강아지가 먼저 보이거든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3월 말에 작년 3월 말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예. 저희랑 작년- 1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작년 3월에 네, 그러면 3월 이제 말. 먼저 이제 예. 예. 그런데 저 특별한 가족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집의 행복과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이 예. 공통의 대화 주제가 이름이 이제 리치인데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쁘다 그래가지고 리치라고 리치, 그랬는데 예. 리치. 근데 항상 대화하고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평생을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고 거의 집에 없었는데 예. 얘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은 진짜 행복했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정말 식구들이 많이 많이 슬퍼했는데 우셨겠네요. 지금도 이 보면서 애틋한 느낌이 드는데 아주 특별한 가족이죠. 그렇군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장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요, 장관님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노동개혁입니다. 자, 노동개혁,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1세기 뭐 초중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노동개혁 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 개혁.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 12분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5개월 동안 그분들에게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할까를 담은 내용을 현장의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5개월 동안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노동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직된 노동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 지체된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되는 예. 이런 그 막중한 그 시기에 우리는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정말 매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이나 어디 가서도 설득을 잘 하실 거라고 전 확신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노사 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사실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데 음. 이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 정당성이 있는 거냐, 절차적, 내용적. 옛날에 악법도 법이라 했는데 그건 마구 권력자가 만들 때 악법이고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표가 뽑잖아.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직무가 뭡니까? 법을 지키게 만들.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정부는 예. 있는 법도 안 지키거나 편의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모른 척하는 경우가 왜 종종 그냥 있었던 것 슬쩍 같아요. 모른 척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예측 불가능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이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법을 우습게 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누구나 법은 지킨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는 법치는 모든 거의 출발점이고 공동체하고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법치가 확립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법치는 기본이다. 예.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지켰다. 근데 앞으로는 노사 불문하고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기업도 그래서 기업은 5대 부조리 비리. 예. 그래서 공짜 노동 없애겠다. 예. 체불임금 없애겠다. 부당 노동 행위 근절하겠다. 예. 그다음에 괴롭힘, 임금 체불 이런 거 사용자도 사용자도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예. 노동조합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법치는 남한테 피해를 제3자에게 안 주면서 공동체하고 약속 반드시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지키는 관행을 만들겠다. 이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계속 조금씩 망각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일부러 눈 좀 감아줬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시면서 좀 추진력 있게 좀 힘 있게 끌고 나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요 노동계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발로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거제 옥포 조선소입니다.
이분들은 저 20m 높이에서 예. 그 난간에서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해놓고 제 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철모를 썼는데 안전모 이것 때문에 못 올라. 저희가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하청 노동자도 정말 절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의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고 장관님께서는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현장에 가서 이제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상황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다. 예. 이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고요. 상황을 보면 경제적 불이익은 있고 자율적인 해결은 안 되는데 공권력 투입하라고 여론은 비등하고 예. 그럴 경우에 인명 사고는 예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기에. 예. 근데 여기 현장은 대우조선 원청의 사용자, 그렇죠. 그다음에 원청의 노조, 예. 그다음에 같이 독회사라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 예. 회사 다 맞물려 있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예. 그다음에 전국에서 거기 또 지원한다고 오는 분들 그다음에 정치권 맞습니다. 이게 다 결합이 돼 있는 아주 복잡한 음. 우리 사회 갈등의 최전선이고 예.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게 불법하고는 타협은 안 된다.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이 이중 구조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노동 정책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풀고 평화적으로 타결하시면 정부가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업 상생협의체입니다. 예. 왜 조만간에 2월 말이면 그 노사가 원청하고 하청의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건데 합의를 해서 상생하겠다, 우리 같이 살겠다. 예. 이래 되면 저희가 지원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노사 관행도 고치고 법 제도도 고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개혁의 가장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 또 장관님께서 어딜 다녀오셨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가지셨군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MZ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의 주력 세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식 장관님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가능하면 젊은 이 청년층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신다. 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성세대하고 MZ세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 간부나 뭐 임원이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장관님이 바라봤을 때 MZ세대는 일자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요? 예. 현장에 가면 그 살아있는 현장이고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 답이 있어요.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MZ세대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력 부대죠.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성장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불공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느끼는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예. 처음부터 엄마 어떤 사람은 빽 썼어 어떤 사람은 저래 됐어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 딴 세상인 거죠. 좌절감, 사회에 대한 불신,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청년들이 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용인도가 낮고 불공정은 반드시 고쳐야 되니까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청년들, MZ세대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 대상에서 이제 참여해서 직접 의견을 얘기하라. 예. 그래서 저희가 2030 뭐 청년 서포터스도 있고 청년 자문단도 있고 청년 보좌역도 있고 직접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려고 해서 주체로 참여하게 하겠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희가 신입 때도 아마 높으신 분들이 저희를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서 이제 이 친구들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이 젊은 층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데 있어서 장관님께서 더 일조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장관님께서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작년 10월 봉화 이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죠. 저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두 분이 과연 생還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히 두 분 다 잘 이제 생還을 하셨습니다. 안전한 일터라는 게 뭐 정부에서 노력한다고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정부의 역할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 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정말 살아서 생활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마 염원했을 겁니다. 예.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는 늘 현장을 가라, 특히 안전, 노동부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챙겨라. 그 다음에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라. 모든 분들이 부처 간에 칸막이 없이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열심히 해서 민간군 협의해서 이걸 이제 생환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국가를 믿고 의지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할 것이라는 믿음, 의지 이거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 가서 가족들도 만나보고 뭐 관계들 봤지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렇죠. 좀 더 노사가 화합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분들 많이 오셨는데 장관님께 또 궁금한 점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죠. 예, 요 앞에 너무 있는, 많은데. 예, 남학생.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고용세습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노조 측과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또 향후 공정채용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협조를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고용 세습이라고 보통 하는데 대기업 노조에서 자녀를 채용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게 이제 일하다가 다친 분들,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 특히 이제 유족들 이것은 뭐 사회 상규상 그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답이 없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하지만 나머지는 이것이 불합리 부조리하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게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그 시정명령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위법한 단협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정명령을 그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도 참여하고
공익위원 세 분들이 모여서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말 위법한 법에 위반되는 단체 협약이다, 노사 합의다. 그래서 이제 시정명령 결정이 내리면 저희가 그 명령을 내리는데 다행스럽게 상당수의 그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국민 여론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래 하니 자기들이 시정을 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저희가 온라인 부조리 노사 신고센터를 만들 건데 많은 일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장의 관행들이 신고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건 내용 별로 해가지고 자진 개선을 공고하기도 하고 또는 뭐 경찰에 이첩하기도 하고 정부가 노동부가 할 일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채용법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노사 특히 청년 세대와 청년들은 지금 채용하는 경향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대량을 채용했는데 요새는 수시로 그렇죠. 그다음에 일 경험 이런 건데 언제 경험할 기회가 있겠어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그 막상 채용되는 거 보니까 이제 불공정 채용하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피드백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공정 채용법이라는 걸 청년들의 의견과 그 법을 지켜야 될 기업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그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조의 힘으로 내지는 뭐 이제 임원진의 힘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된다는 거는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독 관리를 잘 좀 계속 더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청객 여러분들의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혼자 드셨어요? 여성들의 경우에 육아나 출산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기업은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눈치도 보이고 맞습니다. 기간을 늘리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혹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독박 돌봄에서 맞돌봄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 육아기, 임신,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휴직은 1년 쓸 수가 있는데 여성만, 엄마만 쓰면 이 독박인 거지. 근데 아빠도 같이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보너스로 추가해 주겠다. 기간을 휴직 기간을 부부 공동으로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6개월을 추가로 해주겠다. 남자도 정말 많이 늘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력 단절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다들 그 고학력이나 막 준비했는데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임신 출사 가정 때문에 그만둔다? 단절되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아기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5시간에 우리가 주 지금 40시간이잖아요. 15시간에서 35시간.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을 줄이면 예. 그 부분을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80% 보정해. 그래서 회사에서 오래 장기간 떠나 있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보다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 두 가지 중에 이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용 대상을 지금 현재는 8세인데 12살까지로 이제 늘리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소기업은 눈치가 보이고 사람 구하기가 없잖아요. 대체 인력을 써야 되니까 대체 인력도 쉽게 쓰게 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정년이 60에서 65세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 나이는 정말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또 지출도 엄청 많아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고 또 저희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뭐 아르바이트 자리나 아니면 전에 수입보다 많이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길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중장년층의 그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 저거는 사실은 돈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의 문제보다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 당연히 좀 더 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닌가, 욕구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분 말씀 중에 포함된 우리 정책적인 고민의 지점은 예, 정년, 그 다음에가 국민연금, 음, 그 다음에 임금 체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쟁점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2013년도에 60세 정년을 법제화했습니다. 예, 정년을 두지 않거나 둘 경우는 60세를 둔 것으로 60세 이하로 하면 정부는 일단은 2013년도에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등 노사가 정년을 그 당시에는 55세 정도였거든요. 예, 그걸 5년을 늘려줬으면 노동자들이 그만큼 이익이잖아요. 그럼 임금을 좀 조정했으면 했는데 법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업에서 그걸 협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정년이 늘어난 것만큼 임금을 깎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전부 소송으로 간 거예요. 기업들이 보니까 아이고 뭐지? 정년을 늘려줬는데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제도가 계속 일할 수 있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정말로 저 정도 숙련들이 빨리 나가면 안 되니까 해주고 싶은데 기업에선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정년을 법으로 60에서 65세로 획일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예, 다양한 형태의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업종마다 좀 예, 그래서 새롭겠다. 예, 재고용을 하든지 정년을 늘리든지 음. 정년을 없애든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경우들이 있는데 예. 우리도 그래서 과거 2013년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도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저는 시간이 좀 하는 일이 시간이 좀 많이 남는 이 불규칙한 일이라서 좀 배달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껴보는 거는 좀 안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 플랫폼 이런 회사에 통해서 보험 지원이 되기는 하나 우리 노동자가 또 부담하는 금액도 많고 그 또 보험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지정을 해서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보험을 우리 알바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그런 보험 정책을 좀 세심하게 좀 두텁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따라서 받지 않는다 그런 뉴스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런 분들은 사실은 그 사고 위험성은 높은데 보험이 안 되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떤 해결책을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플랫폼, 프리랜서, 다양한 특수 형태 종사자, 이게 특고라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무 제공자를 위한 보호법을 만들겠다. 예.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죽거나 안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고나 이런 분들 플랫폼 종사자들도 지금 한 80만 명이 지금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지금 정부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전속성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 그렇죠. 주로 한 군데에 그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보험 적용 대상인데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뭐 사고가 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갑을 관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공정 계약,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리고 그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플랫폼 프리랜서가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건가 지원할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플랫폼 노동자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좀 해결책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이신데 지금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데 그 5인에서 30인까지는 추가 연장 근로라 해서 3년 만에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는 68시간을 했어요. 그거를 3년 만에 16시간을 줄여서 예. 52시간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게 노사 모두가 불만인 거예요. 월급이 줄고. 월급이 준다. 예.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런 그게 투잡 쓰리잡이 있다. 법을 이기면 안 되니까 변칙 편법 공짜 노동이 있어서 아이고. 그러면 계도 기간을 준다. 과거에도 급속하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바로 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그렇죠.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법규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정한 동안에 스스로 시정하고 법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한 9개월 정도 두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법을 다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린다. 예. 네. 자, 이번에는요. 고용노동부가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뭔지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자, 장관님, 올해 고용노동부가 이것만큼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하는 정책이 있으신죠? 너무 많은데요. 너무 선택과 많으세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노동 개혁은 확실히 완수하겠다. 이것은 예. 미래 세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국민하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과거에 공짜 노동을 근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미일관하고 표리가 내용과 형식이 일치되지 않겠어요? 일했는데 안 한 걸로 하고 돈도 못 받고 안 되잖아요. 법을 지키기. 그래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철저히 없애겠다. 이 기획 감독을 합니다. 뭐 신고 들어오면 근로감독하다 걸리면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아주 작심을 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 감독을 통해서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은 근절하겠다.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최초로 하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얘기하는데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인데 연금 개혁은 뭐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소득 대체율 40%인데 요것만 가지고는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비슷하게 다층 연금 체계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퇴직연금. 지금 우리 퇴직연금 기금이 한 300조 원이 되는데 이걸 연금화해서 예. 이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해서 이게 40% 정도 소득 대체인데 이게 우리가 15에서 20% 해주면 노후가 조금 두텁게 보장이 된다. 이게 이중 구조 개선에도 도움되고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가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건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한 번씩은 뭐 이제 폭의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연금 개혁 없이 그냥 5년 동안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그런 걸 이제 지혜롭게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예. 책임 있는 정부는 이 문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예. 미래 세대에게 지금 현 세대가 책임을 넘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해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정부고. 그런데 예. 퇴직연금은 그거랑 다른 거죠. 그렇.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없는 거고 예. 자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가거나 회사 내에서 외부에 적립을 안 해서 나중에 임금도 못 받는 거를 방지하면서 이제 연금화하면 음. 자기 돈을 자기가 받는데, 그죠? 음. 이거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의 보완과 동시에 그렇죠. 또 개별적으로도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확실하게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요즘 이제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노조 회계를 이제 공시를 하겠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도 많은 지원금이 가고 있는데, 나라의 지원금을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회계를 공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는 공시된 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시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잘 몰랐던 겁니까, 장관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가 국회 때마다 국정감사 예산 결산하는 게 뭡니까?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국가의 책무입니다. 음. 정부의 책무죠. 두 번째,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보면 예.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건 조합원들이 참여를 활발하게 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운영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자주성이 있는 자주적은 회사의 도움이나 방해를 받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예. 외부의 간섭 없이. 그런데 우리 법은 음. 그 민주성과 자주성을 도와주고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마다 이제 총회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의를 하면 그 운영 상황, 음. 그다음에 결산,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문제, 회계에 관한 문제를 서류를 비치하고 예. 공표하고 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조합원들이 무심하면 모를 수 있는데, 정부가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정부가 그것도 그냥 노동조합에 대해서 뭐 그냥 약간 사문화돼 있던 그런 조항이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막 여기저기서 부정 비리다 뭐 이런데, 과거의 노동조합 다수는 역사 발전에 기여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했는데 예. 자꾸 산업 현장, 건설 현장 같은 데서 폐계 뭐 이런 게 있으니 이번에 정부는 그 법이 있는데 그럼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조 스스로가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투명하게 재정을 그 조합원들에 공개하면 그럼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요새 MZ 세대는 10원 쓴 것도 다 공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그냥 간이 영수증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조가 조합원들한테 투명하게, 특히 노동조합도 300만 조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또 이렇게 회계 투명하게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정식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장관님께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올해 뭐 이런 부분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다, 뭐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노동 개혁은 수차례 했었습니다만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는 더 심화되고 있고 노사 간의 노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죠. 사회 통합을 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은 활력이 없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반드시 이번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올해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세계 경제 여건 때문에 뭐 3고 뭐 이런 것들 겹쳐서 상당히 불확실하고 예. 일자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들이
일자리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상시적으로 범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비상 플랜을 가동해서 예. 일자리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없는 기간 동안은 안전망을 좀 구축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노사, 지위, 고하를 목론하고 예. 공동체하고 약속이고, 약속을 지키면 편하게 되는 법치는 확실하게 이번에 그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TV 국정대담 국민인권 장관이 답하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고요, 각 부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K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